네, 6.4 지방선거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각 지역별로 후보 인선을 놓고 내부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안철수 신당은 조금 전 당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죠. 예. 네, 전문가 모시고 향후 지방선거 전망해 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 한 10여 분 전쯤이 되겠습니다만 안철수 신당이 당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새정치연합. 예, 5개 이름이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이 됐었는데 네. 새정치미래연대, 새정치실천연대, 새정치연대, 새정치연합, 함께 새정치 뭐 이렇게 뭐 5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연합 배경으로는 이제 새정치를 담고 네.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의미를 담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이름 뭐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아니 뭐 제가 마음에 든다고 되나요? 근데 이 보면서 갑자기 1995년이 떠올라요. 예. 1995년에 사실 1995년 이전까지는 모든 당명에 뒤에 당이 붙었습니다. 네. 뭐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다 붙었는데 처음으로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무렵에 95년 지방선거 끝나고 김대중 총재가 주도하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나옵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당이 아니라 무슨 국민회의다. 네. 그다음에 무슨 연합이다 나오는데 오늘 새정치연합 보면서 과거 95년, 20년, 19년 전입니다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새정치와 자유민주연합의 연합 합쳐서 새정치연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5개 후보로 압축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중에 네. 이제 함께 새정치를 빼고는 다 뒤에 무슨 연대가 붙었어요. 네. 무슨 연대, 실천연대. 근데 연대 지금 안철수 신당 이른바 그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연대, 민주당과 연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보면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는 네. 그런 약간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연대는 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우리 송 국장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갖다가 함께 아우른다 네. 하는 뜻에서 뭐 새정치연합으로 했는데 글쎄 이제 모르죠. 이제 오늘 내일 발기인 대회에서 이제 공식 빵빠레를 올리게 됐을 때 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억해 줄지. 사실은 보면 2년 전에 새누리당 만들 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했거든요. 네. 처음엔 다 어색한 법입니다. 예. 이 부분이 유난히 당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신당이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네. 그냥 신당이라고 하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안철수 의원 측의 고민 아닌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윤여준 의장도 안철수를 죽이면서 살려야 된다, 살리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또 하나가 윤여준 의장이 또 한 얘기가 연대가 딜레마다라는 얘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를 아주 대표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연대는 딜레마고 안철수 이름을 빼자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인지도가 빠지고 넣자니 마치 당이 사유화 사당화되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유난히 이 신당의 명칭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 우리 황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 방금 한 몇 분, 10분 전인가요? 네. 휴게실에서 TV 모니터 보면서 이름을 듣고 네. 떠오른 게 자유민주연합하고 새정치국민회의였어요. 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게 떠오르는 게 좀 뭐 상식이겠죠. 새정치국민회의의 새정치, 자유민주연합의 연합, 새정치연합. 물론 그 두 이름을 뭐 이렇게 표절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떠올랐다는 얘기고 이 당명이라는 것이 좋은 건 다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이래 당이 몇천 개 있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당이 한 200~300개 될 겁니다. 200~300개도 채 안 되겠죠. 큰 정도 한 10몇 개 정도 될 텐데 네. 어쨌든 중앙선관위에 등록되고 한 몇천 개거든요. 거기에 대체로 당명이 자유, 민주, 정의, 평화, 연합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하나의 추세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새로운 정치도 얘기를 하고 뭔가 개혁도 보여주고 이러한 당명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새정치연합으로 한 것 같은데 뭐 이름은 일단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을 또 담아가느냐 네.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영어 이름은 이제 잠시 뒤에 또 발표하겠다고 그랬고요. 이거 이제 줄여서 하면 어떻게 줄여서 하는 건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약자는 어떻게 등록? 원래 약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이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직은 약자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발표가 안 된 거 보니까. 제 심정에 새정연 하겠어요. 새정연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옛날 자유민주연합이 자민연으로 했고. 새정치연합이나 5자 아니에요? 새정연이 세 글자니까
그 약자의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새정연. 어떻게 이제 줄여는 말이 나올지는 한번 좀 보시죠. 나중에. 네, 아까 당면과 관련한 정당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과 이번 달의 정당 지지율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예. 정당 지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네, 새누리당은 지난달 36%에서 2월에는 37%, 민주당은 13%에서 14%, 두 당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의 경우에 31%에서 25%로 6%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물론 지난주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당 이름이 정해졌고 내일 발기인 대회를 하면 지지율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지지율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발기인대 지금 말씀하신 것 발기인대를 하면 좀 오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이제 이른바 컨벤션 효과 같은 그런 말씀이시겠죠. 아무래도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고 당명도 확정이 됐고요. 또 인물도 더 구체화되고 또 발기인의 새로운 인물들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몇 명 발표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뭐 장관 차관했던 분들 몇 명의 이름이 보이던데 아무튼 그러면 어쨌든 더 이제 구체화되고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뭐 지지율이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도 역시 뭐 지켜봐야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의 변수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문제는요, 지금 아까 합리적 보수와 진보적 성찰을 고려해서 이제 새정치연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보수와 진보를 같이 이렇게 같이 아우르고 가는 건 좋은 건데요. 안철수 신당 이제 새정치연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안철수 신당 입에 배가지고 이제 아직 뭐 이제 약자가 없으니까 새정치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중도를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 보수와 진보적 성찰을 아우른다라는 얘기인데 이 중도라는 게요. 이건 뭐 우리 새정치연합이나 뭐 정치권에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중도라는 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간지대 이게 중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사회는 마치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사람이 중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새정치연합이 정말 지지를 올리려면요. 사안 사안마다 치열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치열한 보수가 돼야 되고 어떤 관점이나 어떤 현안에서는 굉장한 좌파되고 진보되고 이럴 때 지지율이 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애매하게 합리적 보수와 진보적 성찰을 아우러서 우리 새정치연합을 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스탠스 유지한다면은 아마 안철수 신당, 그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정체성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가 뭔가라는 것을 스스로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의장들 몇 분도 계시잖아요. 위원장도 공동위원장도 계시는데 그분들 포함해서 발기인들도 정말 어떠한 이 시대의 아픔이 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배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식될 때 그게 지지율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자꾸 중도를 할 때 전 지지율 쏘올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달 사이에 1월과 2월 한 달 사이에 안철수 신당 이제 뭐 새정치연합입니다만 이제 이름을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이제 1월에 물어봤고 2월에는 이제 새정치 신당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이제 새정치연합이라고 이제 이름을 결정했는데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1, 2월은 좀 빠지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 31에서 25%로 6%포인트 빠진 것은 1월 달에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용기를 냈죠. 이른바 1월 21일 제주도에서 제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제주 선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3월 중에 창당하겠다. 그리고 17군데 광역단체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 이 두 가지가 1월 21일 제주 선언이고 이 제주 선언 즈음했을 때는 앞서 우리 송 국장 말씀하신 대로 앵커 두 분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물어봤을 때 안철수 신당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2월 달 되면서는 새정추, 뭐 새정치 신당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한 6% 그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안철수 신당으로 물어봤을 때 하고 새정치 신당으로 이제 물어봤을 때 저기 흔히 얘기했어요. 안철수 이름의 가치가 6%라는 거예요. 6% 포인트. 즉 안철수로 물어봤을 때하고 그다음에 묻지 않았을 때 6%포인트 빠졌고 또 묘하게도 1월 21일 제주 선언 이후에 사실 안철수 신당, 안철수 새정치 쪽에서는 연대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린 측면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결집하는 그런 또 추세를 보이면서 앞서 보시는 대로 새누리당도 1%포인트, 민주당도 1%포인트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한 6%포인트 빠지는. 그러나 내일 2월 17일 발기인 대회하고 3월 한 중순경에는 이제 창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창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아마 재조정,
어떤 하면서 조정 국면을 통해서 한 4월 정도 되면은 뭔가 확실한 구도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민주당은 13%에서 14%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1%포인트 올랐죠. 예, 안철수 신당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여기에 뺏겼던 지지율을 다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조정 중이에요. 아까 네. 당장 한국갤럽조사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이 1%포인트, 민주당이 1%포인트 올랐는데 이러면 안철수 신당은 6%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럼 4%포인트는 어디 갔을까요? 아직은 관망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126석의 민주당이 지금 13, 14%에 머물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뭐 흔히 얘기해서 조금 아직도 혼미 사항을 보이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면 잘 모르겠다. 이른바 부동층으로 지지층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앞으로 보면 한 3월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이제는 보면 이름이 바뀌었죠. 새정치연합으로. 새정치연합, 예.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창당하고 예. 본격적 인물들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17군데 인물들을 내고 또 전국의 228군데 기초단체장의 인물들을 내기 시작했을 예. 때 이제 조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아직은 좀 관망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분석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호남에서 그 새정치연합 기존에 이제 안철수 신당에게 지지율이 좀 높았던 이유는요. 흔히들 얘기하는 이른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영향이라고 봐요. 예. 민주당이 뭔가 어떤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그리고 차기 수권 정당으로서 썩 그렇게 호남 유권자들에게 신뢰 주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지금 새정치연합이죠. 뭔가 어떤 그 기대로 작용했던 건데 막상 이제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인물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고 또 새정치에 걸맞는 그런 인물들이 썩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을 좀 거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 측이 광역단체장 3개 중에서 하나를 내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인물들은 뭐 좋은 인물들이 많이 얘긴 되고 있어요. 광주시장이나 전남시장, 전북지사에 있어가지고도.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층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고들기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지율이 다시 좀 민주당이 회복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율이 여전히 뭐 가장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하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정체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정체라기보다는 이때 35에서 36%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의 어떤 지지율이 한 53에서 한 56%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에 보면 그런 어떻게 뭐랄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뭐 과반을 넘는다던가 이런 일은 사실 여론조사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상 아마 최대치로 나타난다면 정당 대비에 있어서 한 40% 육박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마음 놓을 것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새누리당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견고한 그 응집된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별로도 그렇고 민주당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 훨씬 더 민주당의 이 표의 충성도보다 이 새누리당의 표의 응집도랄지 충성도가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연령별, 지역별로 볼 때 그런 것들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황태순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정체라기보다는 확고한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특별하게 정치권의 어떤 변수나 돌발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아마 새누리당의 저 35%가 밑으로 하락하기는 쉽지 예. 않아 보이긴 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뭐 109일 남았습니다. 뭐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승부처 서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이 뭐 확실시 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변수가 남은 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후보를 낼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그 새누리당 후보들은 어떻게 정리돼 가는 것 같습니까? 뭐 보니까 좀 그림에 잘 나오네요. 아직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조금 지금 보내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렇죠. 그 예.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나가 계시고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한 9부 능선까지는 와 있지만은 뭐 구체적, 아주 최종적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해운 이제 최고위원만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출마 선언했죠. 설마 예. 선언했죠. 근데 예.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장 새누리당 서울시장 같은 경우 문제는 박심 논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해운 최고위원도 박심을 이야기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좀 박심을 갖고 마케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를 향해서 박심 얘기가 있고 한데 그건 곤란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잠깐 미국에 나가 있는데 지금 뭐냐 하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이른바 빅매치라고 그러죠. 예. 정몽준, 김황식, 이혜원 이 3자가 어떻게 경선을 벌이면서 좀 그런 어떤 컨벤션 효과를 갖다가 노리는 가운데 어떤 박원순의 아성을 뛰어넘자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박심, 호요, 뭐 정몽준 의원이나 이혜원 최고위원이 걱정하는 바지 박심 논란이 불거진다면은 그 박심 논란은 곧 불공정 경선 얘기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잔뜩 국민들의 관심만 끌어놓고 만약에 빅매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뭔가 빨리 교통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서울시장 경선 구도하고요. 원내대표 선거와 대표 선거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야 5월 달에 치러지는 거고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죠. 지금 당권 전당대회를 이제 8월에 치를 거냐 그렇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이제 비박과 친박 간에 좀 이게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청와대 의중이라는 거, 대통령의 생각이죠. 박심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현실 정치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김황식 전 총리하고 정몽준 의원과의 경선 구도, 또 이혜원 최고도 물론 출마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대체로 박심 얘기가 나오는 게 김황식 전 총리가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이잖아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약간 아직은 뭐 최종 출마 선언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마 뭔가 나름대로 친박 그리고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감지가 안 된 건 또 아니에요. 몇 개의 팩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몽준 의원은 어쨌든 친이 쪽에 가까웠고 현재 비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박원순 시장이 좀 앞서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현재 프리미엄 같은 게 있겠죠. 아무튼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이라는 것보다 그냥 박원순을 싸우려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새누리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또 이쪽은 지금 아무튼 지금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박 시장이 좀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경선 구도를 통해서 뭔가 관심도 최대화시키고 또 인지도도 높이고 뭐 이런 인물의 경쟁력도 높이고 이런 이제 전략인데 이 부분이 자칫 만약에 최고 권력과의 어떤 교감설에 의한 뭐 불공정 경선 논란이 나오면 이 부분은 새누리당의 다른 주자가 반발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는 나머지 2명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컨벤션 효과로 해가지고 플러스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튀느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새누리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서울에 후보 낼 것 같습니다. 후보를 글쎄요 그거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대는 딜레마다라고 얘기한 게 윤여정 의장의 얘기거든요. 연대를 하자니 구정치라고 할 거고 안 하자니 결국은 새누리당의 어부질 반사이익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인데 아직은 뭐 아마 새정치연합으로서도 결정된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경기지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어차피 박빙으로 간다는 예상을 한다면은 새정치연합에서 만약 후보를 낼 때는 민주당이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현재로서. 황태수 평론가 어떻게 근데 예상하십니까?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여준 의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연대는 자살행위다. 연대는 자살행위다. 그러나 어부지리는 줄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저는 이른바 안철수 의원의 목표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석을 얻느냐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6년 총선을 돌파하고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고 그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른바 몇 석을 얻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세우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약에 이른바 새정치연합 쪽에서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면은 뭐 승패에 관계없이 17군데 특히 서울까지를 포함해서 다 광역단체장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